자, 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28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고객 세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 가치에 대해서, 가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한이라는 거는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는 해당 고객 세그먼트가 가진 니즈하고 맞아야 됩니다. 어떤 니즈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9블록을 가지고 만들 텐데 이것은 전부 다 그 각 구성 요소들 간에 다 연계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한 구성 요소라도 서로 맞지가 않다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게끔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치 제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고객 세그먼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텐데 우리가 작성한 고객 세그먼트,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과연 해결해 줄 것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가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고객 니즈, 원추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죠. 그리고 제각기 다른 고객 세그먼트를 우리가 작성을 했을 테니 그런 제각기 다른 고객 세그먼트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단순히 개념만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는 솔루션 개념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제품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실체가 나올 수 있는가? 그 실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고객 가치 제한을 할 때, 가치 제한을 할 때 그 가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새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가치는 대부분 첨단 기술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동통신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형성된 계기가 사실 휴대전화 때문이었죠. 휴대전화가 나오면서 이동통신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새로움이라는 게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퍼포먼스, 성능이 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PC, 컴퓨터 같은 걸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PC가 보급이 되면서 그 용량이라든가 어떤 성능, 그래픽적인 성능도 포함돼서요. 연산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발전 자체, 성능의 어떤 향상 자체가 고객들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능 향상만을 가지고는 비약적인 수요 창출은 어렵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은 고객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고객 맞춤형으로, 각각 개별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제품 서비스 형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브웨이 같은 게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품목을 맞게끔 그 재료를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고객 니즈 요구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일을 돕는 것 자체도 가치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고객의 일을 돕는다라는 거는 고객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무언가를 수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돕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례로는 롤스로이스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롤스로이스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죠. 비행기 엔진, 제트 엔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트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을 판매를 하면서 항공사에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정비까지, 그 엔진의 정비까지도, 비행기의 정비까지도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경영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죠. 비행기 자체는 롤스로이스사에다가 다 맡기고 나서요. 그러면서 이 롤스로이스사는 그 엔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그 보수를 받는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치 요소로는, 가치 유형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디자인은 사실 측정하기 어려운 유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죠. 특히나 요즘은 어떤 가전제품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제품에 그 디자인 요소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랜드 지위를 볼 수가 있죠. 자세히 보면은 이 브랜드를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데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얻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품 가방을 구입을 하면서 또는 지금 예로 나왔던 롤렉스와 같은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어떤 부유함이라든가 자존감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소속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있죠. 그 할리 데이비슨을 소유하면서 그런 소속감 가치에도 과시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격도 또 하나의 가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저가 항공사죠. 고객들이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가격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품 서비스,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무료로 고객들을 모집을 하고 그 이후의 수익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고객들이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크 절감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AS를 들 수가 있죠.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무상으로 고쳐준다든가 어떤 뭐 다른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AS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제품 서비스가 요새는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례로는 요트도 그렇고요. 그 어떤 비행기 자체도 제품 서비스로 판매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을 못했지만 요즘은 고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가치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성과 유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튠즈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검색이라든가 어떤 구매, 그리고 다운로드, 감상 등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편리성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음원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존 제품에 대한 편리성과 유용성을 높임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가치 제안을 작성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고 서적 그 판매 기업이죠. 알라딘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고객 세그먼트를 중국 책을 사는 사람, 그리고 책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눴죠. 그거와 연관되게 중고책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를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겠죠. 희귀한 책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인 책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책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장이나 어떤 공간을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례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가치 제안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8회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